여러분들 동굴 속에서 아파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과 해결 방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외도 관련 유튜브에서 자존감에 관련된 제목이 나와서 당황하셨습니까? 저는 외도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자신의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여자로서의 자존감, 아내로서의 자존감,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등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신념과 생각들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자존감이 높았던 분들도 배우자의 외도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곧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존감을 되찾아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원래부터 자존감이 매우 낮았거나 남편과 살면서 남편의 눈치를 보고 살았거나 남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길들여져서 살아왔던 아내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두 번째, 남에게 과하게 친절하다. 세 번째, 거절을 잘하지 못한다. 네 번째, 인간관계를 명확하게 끊고 맺지를 못한다. 다섯 번째, 걱정이 많다. 여섯 번째, 불안감이 크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를 잘한다. 여덟 번째,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다. 열 번째, 금방 포기하고 좌절한다. 11번째,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12번째,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13번째,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다. 14번째, 외모에 치중한다. 15번째,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16번째, 선택이나 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 17번째,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 18번째, 사소한 것에 민감하다. 19번째,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잘 본다. 이상 18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 내용을 보니까 저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정도는 아니고 좀 스트레스 받으면 빡차한다. 이 정도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신뢰하기. 희망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해야 한다. 이거 해야 돼. 라는 의무감을 부여하기보다는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것에 집중을 하시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긍정 확언인데요. 긍정 확언 영상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도 긍정 확언을 쓰시는 희망 덩어리님 계시죠? 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 근데 그 긍정 확언을 하기 전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글로 써보거나 말로 계속 내뱉어 보면 진짜로 뇌에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그런 일을 끌어당기고 이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는 자기계발 유튜버 하와이 대저택에서도 그런 학원들을 1000번 이상 하루에 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취 가능한 일에 목표를 세우고 방법 찾아가기. 처음 시작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면 성취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게 되고 중간에 거의 다 포기하게 되거든요. 아주 사소하고 에이 저게 뭐 목표야 할 정도로 가벼운 목표부터 설정을 하고 하나 둘씩 이루어내면서 성취감도 높아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킷리스트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긍정감이 점점 커지게 되면 조금씩 더 큰 그리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이미 그 단계까지 성장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나 자신부터 챙기고 돌봐주기. 진짜 이런 경우 많거든요. 나는 안 챙기고 다른 사람 챙긴다고 바쁜 사람들 많죠. 그거 자존감 높은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을 아낀다면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내 감정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찾아내고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 잘 들어보셨죠? 그런 말처럼 그런 나 자신 스스로의 챙김으로 인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활기차지면서 에너지가 뿜뿜하게 되고, 아,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영향을 덜 받게 되고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설사 주변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감정을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나의 장점과 내가 성취한 일들에 대해서 글로 적어보기. 아주 사소한 나의 장점들. 아, 이게 뭐 장점이야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성취한 일에 대해서 나 스스로 칭찬을 해주다 보면 스스로 자신감이 넘쳐나게 되고 나 자신이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기. 아, 저는 솔직히 뭐 운동 조금 하고 책 읽고 유튜브 보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취미 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요리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한다던가 음악을 듣는다던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위한 힐링을 하고 나를 위한 시간들을 확보하고 즐기다 보면은 사소한 행복감이 들고 그러면서 안정되어지고 평온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을 다른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배정을 한 거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나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기. 성장하면서 특히 부모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실제로 나는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아, 너가 원래 그렇지 뭐 너 못생겼어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거나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이제 스스로 만들어진 잘못된 나에 대한 이미지나 자아상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현재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고 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기.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나 자신을 더 주눅들게 만들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이키 선전 있죠? Just do it. 그걸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런 실수조차도 안 한 사람들은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거는 실패가 많아야 실수도 많아야 그것들이 다 모여서 반출을 하고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고 바꾸면서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7가지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예전에는 상담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특히 바람핀 유책 배우자들의 그 특징을 말할 때 어릴 때 못 살고 공부도 안 했고 힘들고 자존감이 낮았던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막 자신감 뿜뿜해지고 이런 것들이 세 개였어요. 경제력, 학벌, 외모였거든요. 그래서 뭐 명품을 치장을 한다던가 학벌을 더 높인다던가 외모 신경을 많이 쓰고 물론 돈도 더 많이 벌었죠. 그러면서 이제 바람피기 시작했다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너무 집중한 사람은 원래 너무 정말로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것이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나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완벽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신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힘들었던 그 시절 저는 책과 명상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존감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근래에는 불안감도 좀 느껴지고 좀 다운이 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시절 읽었던 책들을 제가 뒤적뒤적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혹시 지금 내가 자존감이 낮다, 그리고 불안하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는 경우라면 제가 책을 하나 추천하고
습니다. 여러 가지 자존감을 높이는 책들은 있긴 한데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되어 있거든요.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 책을 추천합니다. 그 시절 저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근래 다시 봐도 너무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뒷광고나 책광고 들어오지도 않지만 이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동굴 속에서 아파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났다고 우리가 뭐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분노 속에 휩싸여 가지고 뭐 그냥 거의 시체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물론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일어날 힘이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좋은 음악, 명상 음악도 틀어 놓으시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책도 읽어 보고 유튜브도 듣고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